안녕하세요. 내 아이 영어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현직 영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효린파파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중 듣기입니다. 집중 듣기를 꼭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서 시작하여서 집중 듣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엄마표 영어, 아빠표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 intensive reading과 즉 집중 듣기죠. 이 집중 듣기와 영어 교육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intensive reading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학계에 있는 것은 싹 제쳐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intensive reading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듣기죠. 일단 집중 듣기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음원이라고 생각하고 집중 듣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A little paint makes it look like a real tooth. Teehee, that should do the trick. It won't work, Jessica. 99, Matthew. 자, 이렇게 눈으로, 손으로 영어 소리 음원을 따라가면서 한 단어씩 이렇게 콕콕콕 짚어가면서 집중적으로 듣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읽기 연습을 하는 활동을 우리가 집중 듣기라고 부릅니다. 이 활동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파닉스 즉 문자 읽기가 확실히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학습자가 문자 읽기를 조금 더 수월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 소리들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직접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음원에 맞춰서 단어를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나는구나.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나는구나. 확실하게 이 단어에 대한 발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문자 읽기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문자 읽기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면서 문자 읽기가 조금 더 유창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읽기 능력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읽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읽을 수 있게 되는 단어들이 여러 개 생기면서 읽기 유창성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 무엇이냐면 발음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일상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 물론 무방하지만 그래도 집중 듣기에서는 모델 발음들이 원어민 발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음 측면에서 조금 더 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집중 듣기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읽기를 조금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듣기 능력도 배양할 수 있다. 영어 발음 측면에서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점 1번입니다. 일단 집중 듣기는 뭐가 없다고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가장 중요한데 재미가 없습니다. 집중 듣기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한다기보다는 영어 학습을 위해서 전형적으로 고안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책을 읽는다고 하면은 아이가 책을 즐겁게 읽고 내가 읽고 싶은 속도로 읽어야 되는데 그 음원에 나오는 속도로 읽어야 되고 그 소리에 맞춰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그 소리 와 글자에 초점이 가서 그 형태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자체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독서 자체의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독서가 재밌다 이렇게 해서 다독으로 가야만이 영어 습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읽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은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방향대로 가기 때문에 재미가 떨어져서 어쩌면은 그 충분한 영어 습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 아이 영어에 있어서 많은 활동들의 방향이 영어 학습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아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활동을 고안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장기적으로 동기가 생기고 아이가 재미를 느껴서 뭔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깨알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인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어떤 책을 주고 그 책을 소리에 맞춰서 읽는 연습을 해라. 소리에 맞춰서 읽기를 해야 한다. 글자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읽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하겠습니까? 짜증나서 바로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재미없는 것은 아이도 재미없다고 판단하는 게 기본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게 놔두고 아이 스스로 자신만의 속도로 읽기를 장려해야만이 장기적으로 많은 독서를 할 수 있고 독서에 참 즐거움을 끼칠 수도 있고 부수적으로 당연히 영어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집중 듣기라는 것은 말은 좋고 아주 유익한 활동처럼 보이나 어떤 학습자들에게는 동기를 좀 꺾어주고 어떤 학습자들에게는 고구마를 100개 정도 먹게 하는 그런 답답한 활동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 듣기는 진정한 독서 및 듣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듣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읽기에도 목적이 있고요. 즐거움을 위한 읽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읽기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영어 학습만을 위한 읽기와 듣기이기 때문에 아이는 학습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거부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모와 끝없는 밀당을 해야 돼서 조금 부담스러운 활동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중 듣기가 꼭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중 듣기가 꼭 필요할까?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 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어 습득만을 목표로 하고 봤을 때 집중 듣기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활동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학습 측면이 강하고 이 활동 자체로 즐거움을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재미없다, 지겹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 속도로 글을 읽는 것을 방해해서 아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독서를 하는 것을 막는 그런 활동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책 내용 자체의 즐거움을 느껴서 그렇게 많이 읽는 그런 다독과 즐겁게 읽는 그런 다독 그런 것을 막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영어 습득을 방해하는 활동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충분히 듣고 충분히 읽고 근데 그 충분히 읽고 듣고가 강압적으로 부모가 인위적으로 끌고 가서는 그 양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동기는 아이 내적으로 아이 속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이 속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은 사탕 몇 개 줄게, 용돈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읽기를 시키는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동기는 바로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아이가 읽고 서툴러도 즐겁게 아이만의 속도로 이렇게 읽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서서히 실력을 쌓아가서 다독을 하게 되고 즐겁게 읽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문자 읽기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학습자가 문자 읽기의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 집중 듣기를 잠깐씩 활용하는 것은 괜찮으나 이것을 매일의 루틴, 즉 일과로서 넣어서 아주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치는 것은 아이고 결국은 부모도 지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집중 듣기라는 활동이 이렇게 들으면서 손으로 콕콕콕 찍어가면서 읽는 것이 아이 성향과 매우 부합해서 아이가 이런 활동 자체를 매우 즐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땡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집중 듣기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많이 읽어주고 문자 읽기가 서서히 가능하게 되면서 아이가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속도대로 더듬 읽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문자를 터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책 내용을 파악했다는 그 성취감과 그 책 내용 자체의 그 즐거움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 독서가 재밌다. 이 영어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웃긴 것들이 많고 재밌는 것들이 많구나.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의 독서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 영어 습득의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답은 나왔죠. 집중 듣기라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아이의 성향과 아이의 문자 읽기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꼭 해야 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중 듣기라는 것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으면은 이제 집중 듣기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얼마나 활용해야 되는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집중 듣기 가지고 아이와 씨름하고 있다면 집중 듣기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아이에게 책을 쥐어주고 즐겁게 읽으라고 할 것인지는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집중 듣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효림파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